안녕하세요. 불면증 치료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모험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갈등이 가득한 고전 명작 보물섬입니다. 먼 바다와 신비로운 섬,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향한 모험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선택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원작의 사건과 등장인물을 충실하게 담아서 여러분이 직접 모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닷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선술집의 어둠 속, 나는 한 노인의 눈빛에 사로잡혔다. 그는 다리 하나가 불편했고 세상을 모두 겪어본 듯한 깊은 주름 사이로 비친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과 격정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존재는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속 모험심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내게 오래된 지도를 펼쳐 보였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복잡한 표식과 암호 같은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한눈에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는 세상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보물이 숨겨져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다. 한순간 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음이 들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미지의 모험 속으로 나 자신이 뛰어드는 상상을 했다. 선술집의 따스한 불빛 아래 나는 지도 위의 표시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숨은 의미를 짚어보았다. 작은 섬 하나하나, 꼬불꼬불한 길, 금속으로 표시된 점들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떤 길은 위험과 모험을 알리고 또 어떤 길은 숨겨진 재산의 위치를 암시하는 듯 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이 모든 모험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손에 넣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 모험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내가 직접 걸어가야 하는 현실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위험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내 마음을 이미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내 삶은 조용한 선술집에서 시작된 한 장의 지도와 한 노인의 이야기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술집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 머릿속에는 지도와 노인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달빛이 바닷물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짭조름하게 내 피부를 스쳤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는 이미 모험의 문턱을 넘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금 눈으로 따라가며 각 표시의 의미를 짚었다. 작은 섬 하나하나, 길 모퉁이마다 새겨진 표식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과 경고가 담긴 흔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내 안에서 모험심과 호기심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항해사나 낡은 선원 정도가 아니라 바다와 섬에 대한 경험이 무수히 쌓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번 모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내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며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보물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모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바다와 폭풍, 섬과 숨겨진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해내야만 하는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부담조차 내 흥분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방 안에서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 계획을 세웠다. 어떤 길은 단순한 산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장애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미 눈앞에 펼쳐질 모험을 머릿속으로 연습하며 바다와 섬,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지도와 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마침내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는 모험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디뎠다. 이 순간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과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음속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필요한 준비물과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점검했다. 선술집에서 들은 이야기와 지도 속 표시를 반복해서 살펴보며 이번 모험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지녔고, 섬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길을 나섰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존경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바람에 섞여오는 바다 냄새가 내 배를 채우자 나는 이미 멀리 떠날 준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내 마음은 더욱 들떴다. 작은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고, 선원들은 이미 짐을 싣고 있었다. 나는 배에 올라타며 노인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위에는 작은 점 하나하나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항해를 준비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항구를 벗어나자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파도는 배의 옆구리를 때렸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흥분이 앞섰다. 나는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스스로를 느끼며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과 모험을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항해 도중 선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이 모험이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배와 바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이 모두 얽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모험의 일부가 되어감을 느꼈다. 밤이 되자 배 위에서는 별빛이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갑판에 서서 지도와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모험을 상상했다. 이 순간 나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한 삶은 이미 저 멀리 항구 뒤에 남겨진 채 오직 바다와 섬, 그리고 숨겨진 보물만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내 안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결심이 한데 어우러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여정을 향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항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이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련과 만남이 내 존재와 용기를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바다 위에서의 나날이 이미 내 안에 호기심과 용기를 일깨우며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여전히 거셌다. 선원들은 각자의 일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는 갑판 한쪽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저 멀리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섬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배의 가장자리 난간을 잡고 바람을 느꼈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내 안에 숨겨진 모험심을 더욱 자극했다. 이 항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고 바람은 언제나 변덕스러우며 사람들의 마음 또한 쉽게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어떠한 위험과 시험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점심 무렵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선장과 요리사, 그리고 몇몇의 경험 있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모험의 현실성을 더욱 실감했다. 지도에는 단순히 보물 위치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곳까지의 길은 온갖 위험과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날 오후 배는 작은 섬을 지나쳤다. 섬의 모래사장은 햇빛에 반짝였고 주변 바위들은 거친 파도에 부딪혀 흰 물보라를 일으켰다. 선원들은 이 섬을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겼고 나 역시 그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양한 전략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을 현실로 옮기려면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다. 저녁이 되자 배 위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달빛이 물결 위에 은은히 비치며 바다는 반짝였다. 나는 갑판에 혼자 서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다. 각종 우여곡절과 작은 사건들이 쌓이며 나를 점점 보물섬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내 안의 긴장과 기대는 밤하늘의 별빛과 맞물려 앞으로 다가올 모험에 대한 예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배 아래 선실에 들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지도와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 맞이할 시련과 선택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나는 이미 알았다. 이 항해는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라 내 용기와 판단 그리고 인내를 시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모험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차올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미래를 상상했다. 배의 흔들림과 파도의 부딪힘이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었다. 내일이면 보물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만큼 위험도 커질 것이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며 나는 이미 항해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거세게 배를 흔들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나는 그 틈에서 항해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보물섬까지의 길은 점점 선명하게 그려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점심때쯤 선장과 나는 배 위에서 작은 회의를 가졌다. 선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 불안을 조심스럽게 가라앉혔다. 각각의 결정이 항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나는 조금 더 신중해졌다. 오후에는 작은 섬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모래사장은 햇빛에 반짝였지만 파도는 거칠게 몰아쳤다. 선원들은 긴장했고 나 역시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이 섬은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했고 나는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항해를 점검하며 전략을 정리했다. 저녁이 되자 배는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었다. 달빛이 물결에 부드럽게 반사되고 나는 갑판에 홀로 서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내 안의 모험심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날 밤 나는 선실에 들어가 잠시 지도와 메모를 다시 살폈다. 보물섬에 다가갈수록 시련도 가까워질 것이지만 그만큼 용기와 지혜를 시험받는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나는 이미 이 항해가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여정임을 느꼈다. 새벽녘 바다는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물결과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선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긴장된 숨소리마저 느낄 수 있었다. 점점 해가 떠오르자 안개 속에서 작은 섬의 윤곽이 나타났다. 섬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험준해 보였고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거친 소리를 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명령을 내리며 상륙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의 결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내 안의 모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전 내내 우리는 배를 섬 가까이에 접근시켰고 나는 갑판 위에서 작은 돛들을 조정하며 바람과 물결의 흐름을 점검했다. 긴장된 순간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눈앞의 섬은 점점 우리를 시험하는 듯이 다가왔다. 점심이 지나자 상륙을 위한 작은 배가 준비되었다. 선원들은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나눠 배에 올랐고 나는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섬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과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배는 다시 잔잔한 물결 위에 머물렀다. 나는 선실에 앉아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고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보물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시련은 더욱 심해지겠지만 그만큼 결실도 클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마음속 깊이 이번 항해가 나에게 남길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는 상륙을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다가갔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고 바람은 예측할 수 없이 불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를 저으며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선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긴장된 얼굴로 바다를 응시하며 나의 시선을 따라 항로를 확인했다. 섬의 해안선이 점점 뚜렷해지자 우리 모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심정으로 숨을 죽였다. 해변에는 야자수와 바위가 뒤섞여 있었고 우리가 올라야 할 작은 언덕도 눈에 들어왔다. 선장은 작은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우리에게 상륙 준비를 지시했다. 나는 바위 틈 사이로 밀려드는 파도를 보며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함을 느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섬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발밑에 모래와 자갈을 느끼며 섬에 들어선 우리의 모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작은 새들의 날갯짓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섬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섬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선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서로를 도왔다. 나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어느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섬의 숲속에서는 낯선 소리들이 이어졌고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조절했다. 한참을 걸은 뒤 우리는 섬의 중앙에 가까운 평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도를 꺼내 위치를 확인했다. 보물의 흔적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수많은 전설 속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떤 불확실함도 모험의 맛을 더할 뿐이었다. 해가 점점 기울면서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배에서부터 상류까지 파도와 바람 그리고 섬의 험준한 지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이 섬에서 펼쳐질 시련과 발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힘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평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탐험을 재개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나무와 덤불이 점점 더 빽빽하게 자리하며
길을 막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숲속의 공기는 습하고 촉촉했으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불규칙하게 우리 발걸음을 비추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모두가 긴장했다. 바스러지는 나뭇잎 소리와 새들의 울음이 섞여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선장과 몇몇 선원들은 무기를 단단히 잡으며 주변을 살폈고 나는 조용히 뒤따르며 상황을 주시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섬은 점점 미지의 공간으로 다가왔다. 조금 더 나아가자 우리는 오래된 폐가 같은 구조물을 발견했다. 나무와 덩굴로 거의 뒤덮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선장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며 이곳이 단순한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임을 알려주었다. 나는 발걸음을 조심하며 구조물 내부를 살폈다. 부서진 문틀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잡동사니가 우리에게 옛날 모험가나 해적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주위를 살폈다. 선원 중 한 명이 지도를 다시 펼치며 현재 위치와 보물의 위치를 추측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관찰하며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숲의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우르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곧 우리는 구조물 근처에서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바위 틈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는 어둡고 습했지만 지도상 보물의 위치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듯 했다. 선장은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씩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보다 더 음침하고 벽은 축축했으며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동굴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숨은 잠시도 고를 수 없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와 먼 곳에서 날아가는 박쥐의 날갯짓이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믿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드디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와 흔적들이 있었고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선장은 나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상자를 열라고 지시했다. 순간 긴 시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죽였다.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우리를 단숨에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오래된 금화와 은화,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선장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닫으며 보물을 어떻게 운반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숲속으로 돌아가며 보물을 나누고 숨길 장소를 정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접근을 감지한 듯한 흔적이 보였다. 발자국과 부서진 나뭇가지가 마치 누군가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 조심해야 한다. 선장이 낮게 경고했다. 우리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하며 주변을 살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나뭇잎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따라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숲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리는 듯한, 그러나 정확히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소리였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했다. 숲속의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나무 사이의 틈은 좁아졌지만 지도와 기억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언덕 위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해안이 보였고 우리는 다시금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동료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멀리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긴장하며 자세를 낮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오래된 나무의 그림자와 바람에 흔들리는 덤불이 만들어낸 착시였다.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선장은 우리를 다독이며 이제 진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물을 확보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전하게 본거지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 우리는 보물상자를 단단히 묶고 숲속을 벗어나 해안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험난해졌다. 바위와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고 작은 계곡을 건너야 했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혹시 숨어있는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다. 숲속의 소리,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시험하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해안가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귀를 울렸다. 상자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바닷가 근처의 작은 바위 뒤에 숨기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선장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모험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바닷가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여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위험과 긴장,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모험을 극복해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해안가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우리의 결심을 시험했다. 상자를 안전하게 숨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선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명령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나는 긴장을 풀지 않고 바위 틈과 덤불 사이로 시선을 돌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우리는 잠시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작은 해안가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했다. 그곳은 바위와 모래가 적절히 섞여 있어 상자를 숨기기에 완벽했다. 우리는 함께 상자를 들어 옮기고 바위 틈에 단단히 숨겼다. 숨을 고르며 나는 주변을 살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우리의 긴장을 잠시 덮어주었지만 눈을 떼면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았다. 선장은 조용히 나를 불러 말했다. 짐을 옮길 준비를 하게.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보물을 지키는 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우리가 이 모험을 시작했을 때 느낀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우리가 숲을 벗어나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자 바닷가에는 희미한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며 신중히 살폈다. 그 등불은 우리를 기다리는 듯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누군가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장과 함께 상자를 안전하게 다시 옮기기로 결정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뒤로 하고 우리는 상자를 다시 바위 틈에 숨겼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닷가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파도가 부서지며 내는 굉음 속에서 나는 자신을 다잡았다. 이 모험의 끝을 상상하며 우리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대비해야 했다. 선장은 지도를 펼쳐 앞으로의 항로를 점검하며 어느 순간 우리가 안전하게 항구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계산했다. 그때 먼 바다에서 작은 배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긴장을 높이며 선장에게 알렸다. 선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배를 살피며 우리의 경로와 방향을 조정했다.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지나가는 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배는 멀리서 점점 선명해지며 파도 위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상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안의 작은 움푹한 것을 반복해서 점검하며 이동했다. 선장은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누구든 상자를 한눈에 놓치지 말라. 우리가 해안을 떠날 때까지 이곳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과 설렘이 섞인 마음을 진정시켰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나는 잠시 상자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모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험과 긴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온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항해를 위해 준비하는 일, 우리가 시작한 모험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